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공급의 제3절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이건 특별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설. 일반적인 경우 입주가 선된 지위나 주택은 사고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래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대상은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와 주택은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로 A의 입주자 저축 증서는 기명증권이므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통장 사고파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장을 직접 사봤자 소용이 없죠. 이를 B가 돈 주고 사는 불법 계약을 맺는다 한들 B가 직접 이를 들고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나 건설회사에 갈 수는 없다고요. 통장에 누구 이름 써져 있으니까요. A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받고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을 남길 때까지 실제 뒷돈은 다 누가 되면서요. B가 되면서 서류상 진행은 누구 이름으로 하고요. A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A한테 웃돈 좀 주고 그러니까 B가 차익을 먹는 그런 불법 계약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특별공급 된 게 있는데 그걸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교란금지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인 지주택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집은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만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Q라고 하는 그분만 이 집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십니다만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임대, 영구임대 그런 임대주택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집값, 그러니까 임대료가 훨씬 싸게 나오잖아요. 그걸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영구임대, 국민임대를 신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전월세 시세 80%, 50%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 들어가신 분이 자기는 그러니까 또 웃돈 받고 한 70%에 그 집을 내놓고 그것 갖고 이렇게 자기는 딴 데 가서 살고 불법으로 전대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집은 그러니까 그 Q 그분만 들어가서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분양이라고요. 집을 돈 주고 사는 건데 Q 그분만 돈 주고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R이 가서요. 쏙닥쏙닥 야 Q야 너 좋은데 집 받는다며 내가 뒷돈 대줄게. 그러니까 그 집 나한테 팔으라 라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사고팔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공급이니까요. 그리고 이 Q의 통장 등을 그러니까 R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산다 한들 그러니까 Q 통장을 R이 들고 와서 어디 가서 내놓을 수는 없다. 그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이와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 다음 증서나 지위요. 모든 그러니까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증서나 지위,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그 5가지 다음 증서 지위를 양도양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이를 알선하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주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증서나 주의를 사고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요건도 안 되는데 에고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이 증서나 주의를 받지도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양도양수란 그러니까 매매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을 소화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저당, 상속은 에고 슬픈 일인 거고요. 그건 투기가 아니죠. 저당, 은행에서 1,000만 원 붙여놓은 거 있으면 1,00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5가지가 줄여서 무이사 저조 5가지 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이사 저조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대한민국도 무시성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시성을 옛날에 무과장, 무대리 그런 만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무이사 저조는 돌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무주택이어서 됐죠. 양도할 수 없다. 교체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주택상환 사채. 아까 양도할 수 없다. 정해져 있었고요. 3번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러니까 그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통장 부어와서 그분이 지금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지 돌릴 수 없다고요. 3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무허가 건물이었으니까 철거 대상이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그 지역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어차피 또 그 동네를 털고 새 아파트를 짓고 다른 사람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도 돈 내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을 줬다고요. 5번요.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공공사업한다고 배나무 과수원 짓고 있던 분 땅 돈 주고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땅을 돈 주고 뺏었으니까 돈 주고 땅 계산은 끝난 거죠. 어차피 아파트 지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도 돈 내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은 주자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는 게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해설. 입주가 된 지위는 사고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요. 국민주택 채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다른 법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2번. 위반 시 조치. 돌리지 마라고 했는데 만약에 돌린 거 발각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요. 이 Q가 이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계약 발각됐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들어서게 됐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맺은 상태에서 불법 계약 발각됐다고요. Q가 잔금 치르고 주택의 소유자가 됐는데 Q가 안 살고 R이 살고 있는 거 발각됐다고요. 그러면 Q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불법 계약 체결하면요. 발각되면 그러니까 집을 안 주죠.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거기에 지금 마지막 경우에는 그러니까 Q집에 R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계속 살게 해요? 안 되죠. R 나가라 입니다. 법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고요. 집을 안 주겠다고요.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표현만 뭐 복잡할 뿐이죠.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는 규정에 위반해서 증서주의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주의 주택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금액을 지급하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주택가격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R. 당신 누구쇼? 나가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유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3번이나 나온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은 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이사 저조 교란시키지 마라는 거죠. 무이사 저조 해지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제4절 저당권 설정 제한 등이 있는데 굵은 1번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입니다. 칠판 이쪽 그림을 보시죠. 이쪽 그림에서요. 아까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위도 주택도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그러면은 A가 B한테 집을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깔끔한 등기부요. 지저분한 등기부요. 깔끔한 등기부 넘겨줘야죠. 고생해서 이게 우리 집이다. 이전 등기하고 첫날 밤 얼마나 그 부푼 마음에 주무시겠어요. 이제 집 없는 삶은 이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삼겹살 굽고 아니면 초코파이 3개 꽂아놓고 파티라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런데 이 규정이 없었을 때 집장사가 이분에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되는 이 땅,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그 땅을 담보로 잡고 또 아니면 여기에 들어서는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썼다고요. A가 C한테 돈을 빌려 썼습니다. C는 A 얼굴 보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먹고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C가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써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 B 고생해서 집 받았는데 C의 선순위 저당권 C의 선순위 저당권이 땅이나 집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A가 도망가 버리면 C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한 경매 집어넣으면 B는 집 받았지만 생으로 눈을 벌겋게 뜨고 생으로 집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을 뺏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 B한테 깨끗한 상태로 집과 땅을 넘겨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구요? B를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 개나리 단지 사업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나쁜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60일 안에 등기하게 되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요.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이나 또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2번 주택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증기되는 임차권 설정. 3번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담보물권 설정하면 C. 선순위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면 B. 집을 뺏기게 되잖아요. 2번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그러니까 C가 이 땅 전체 지상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땅을 C가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C한테 도장 받기 전에는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 받았는데 C가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B는 307호 날라댕겨요? 날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도 안 된다. 심지어 팔아먹고 도망가는 A, 팔아먹고 도망가는 짓을 해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이 사업주체가 입주현장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하게 하잖아요. 그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다음 문구를 써놓으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써놓으라고요. 해당 주택대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놓으라고요. 이건 담보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굴 향해서요? C를 향해서요. 이 땅, 이 집은 담보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부기등기를 해놓으라고요. 단, 사업주체가 국가지방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에는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의 부기등기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붙여놔야죠.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가장 초장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초장 시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죠. 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45억 년 전부터 있었죠. 그다음에 38억 년 지구 생기고 그 다음에요. 쭉 이어져 왔습니다. 1910년 토지조사령.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은 여기 신청 때죠. 주택은요. 여기까지는 동산이라고요. 사용검사, 건축물 대장, 공법 덩어리가 된 거죠. 민법 덩어리가 되는 게 보존 등기. 설마 여기 시멘트 포대, 모래, 물, 자갈에다가 부기등기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보존 등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넌 등기부도 안 보냐? 등기부에다가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4번. 위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대지주택 양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C가 나는 A가 이 집 내 거라고 그랬는데 넌 등기부도 안 보냐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는 거죠. A한테 무슨 얘기 들었든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 등기부도 안 봤으면 주장할 것도 없다. 무효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단 관계없고요. 그 아래 표에서 무효이다 3번이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 도시공계시설부지에 있는 국공유지 공적 땅은 공적 사업하는 데 써야 되니까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면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계약 무효이다. 주택법 저당권 설정 제한 입주예정자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에요.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이거는 입주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사정으로 단지 내, 주택단지 내 땅 일부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단지의 소유자들 걸로 해야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땅 가진 사람에게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그 땅 우리가 사겠습니다. 안 파신다고요? 우리가 뺏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동그라미 3번. 위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단지 전체인 거니까요.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일부 땅에서 뺏을 수 있다는 거지. 대부분 땅이 다른 사람 건데 조금 가진 사람들이 뺏을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 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 그러니까 지금 집장사가 따로 있었던 거였죠. 땅 주인하고 다툼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확정된 뒤로부터,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안에 도달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위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집장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깨끗하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뭔가 처리가 안 된 채로 덕지덕지 지분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집장사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제5절. 그러니까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고 지위 사고 팔 수 있고 주택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네, 곧 보시겠습니다만 지위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주택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우리나라 땅의 12%에서만요. 우리나라 땅의 88%에서는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당첨만 되면 바로 다음날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88% 땅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위주택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집을 그러니까 주변은 8억인데 이 집은 3억에 나왔습니다. 아까 분당과 판교요. 이거 바로 팔게 하면 이거 당첨된 사람 현찰 그러니까 로또 5억짜리 로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뭔가 동네가 또 아수라 투기판이 되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1번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쪽 가기 전에요. 동그라미 1번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약 등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된다. 아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비교한 표가 있었죠. 여기 집값이 펄쩍펄쩍 뛰는데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2의 가번, 2의 나번, 3의 3-가, 3-나, 3-다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 주택으로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주택 등으로 되어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즉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부 장관 지정하려면 시도지사랑 얘기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셋째 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라고 돼 있죠. 행정계획 검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검토하는 건 5년 기타 이것저것으로 검토로 3년 1년이 띄엄띄엄 있기도 합니다.
행정계획 검토는 5년, 여기 투기관리지 검토는 1년. 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투기 없어지니까 해제해 주죠.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있죠. 굵은 2번, 그러니까 지위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 지위주택, 그러니까 전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표를 보겠습니다. 501쪽 표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위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곧 보시겠습니다만, 그 다음 쪽에, 다음 장에 2-4를 보시면 있는데요. 이게 32가지가 있습니다. 32가지가 있으면 그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출제하는 사람은 32가지를 다 외우고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32가지가 우리나라 땅의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땅의 88%는 이게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위나 주택을요. 그 표 계속요.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뭐를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는 거죠.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뭐였어요? 헐값, 공공택지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뭐도요? 지위도, 그러니까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 수 없다. 세 번째요.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아니죠.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훨씬 더 집값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세니까요. 지구에서는 지위 종이딱지 갖고 장난치지 마라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상한선을 정했다고요. 즉 주변보다 싸게 나온 겁니다. 일정 기간 못 판다는 거고요. 수도권가 워낙 비싼 그 영향이 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못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32가지 별별 경우가 있는데 지위주택 돌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지위주택, 지위 돌린 거 발각되면 이게 뭐예요? 칠판 이쪽 보시죠. 지위는 돌릴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B3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집장사 A와 B3의 계약인 거죠. 그걸 B3가 C한테 판다고 해봤자 C가 그거 내 건데 C가 A 만나서 나 그거 샀는데 무슨 소리요? 나 3년이야 빵에 보내셔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C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금 뒷돈만 대주고 있는 거죠. C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뒷돈 대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불법 계약 발각되면 지위를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낸 돈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순위 당첨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고 연락을 해서요. 주택 돌리지 마라. 근데 집 샀는데 집 받았는데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애비 이 집은 못 돌리는 집이다. 부기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위반한 거 적발되면 둘 다 얼마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관청에서 저는 불법 계약 얼마나 책임들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고들 하시라고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들이 있고 따라서 B3는 이 집을 C에게 지위나 주택을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투기꾼 아닌 B4는 현금화 시켜서 그 단지를 떠나갈 수 있게 해주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또 난리가 벌어지는 거니까 누구한테 넘기고요. 주공이나 지방공사 그런 공적 주체에게 넘기고 현금화 시켜서 단지를 떠날 수 있고 그러면 주공이나 지방공사에서 후순위 당첨자에게 연락해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매 제한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투기꾼 아닌 B4는 현금화 시켜서 단지를 떠날 수 있다. 저기까지가 전체 내용이고 그 표를 보셨는데 아무튼 이제 문장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2-1번 전매 제한 대상과 기간. 동그라미 1번 사업주가 건설공부하는 주택에 입주하여 선된 지위 또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12%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전매란, 위 입주하여 선된 지위란 입주하여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하며 위 전매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1번 투기할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된 지위.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 뭐였어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있었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된 지위 및 해당 공동주택. 점 생략하고요. 3번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된 지위 및 해당 주택에 대해서요.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법령에 정해진 기한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잠깐 보시죠. 여기 입주자 선된 지위는 언제 갖게 돼요? 청약과 승낙이죠. 승낙의 의사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도달을 해야 되는데 B1은 집에 있어서 바로 받았고요. B2는 어디에 여행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법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다 달라지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날, 그 단지에서 계약금 갖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금 갖고 오세요 했으면 그 첫날이요.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한 날부터 요 계약금 기간의 첫날부터 이제 1년이냐 3년 4년 10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2-번 전매 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B4는 현금화시켜서 떠날 수 있다. 우선 상속은 전매가 아니고요. 2-번의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하신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경우로 투기꾼이 아닌 B4 현금화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짝은 1번 상속은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2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3번 수도권은 집값이 훨씬 더 비쌌으니까요. 3번 상속에서 추가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그러니까 4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러니까 5번 이혼으로 인해서 지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6번 토지방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로 시군과 확인하는 경우 이주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았으니까 이건 팔 수 있어야 되죠. 7번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요. 8번 입주된 지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요. 이건 뭐예요? 부부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상속과 2222221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천천히 읽으면 숨 막히잖아요. 빨리 읽으셔야죠. 상속과 221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가 몇 번이요? 몰라요. 그냥 2 하시다가 숨 막히면 1 닫으세요. 이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2-3번 전매 제한, 예방책과 위반시 조치. 아까 말씀드린 요거 전부 다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하신 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매입 비용, 지금까지 그 입주금 낸 돈들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요. 아무튼 그 낸 돈,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신 된 쥐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부기등기 해놓는다고요. 못 돌리게 해요. 동그라미 3번 전매 제한 규정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4번 수도자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까지가 있습니다. 2-4번에 그 전매 제한 기간 그 32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항 갖고 그 기간을 아냐 틀리냐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아무튼 이 32가지 중 안에 지문에 딱 한 번 나왔고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지문에 한 번 딱 나왔는데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는 수준으로 하나 들어간 거지. 이걸 다 외우라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 지구에서 지위 돌리지 마라가 있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요. 1번 수도권, 그 중에 1. 수도권의 가지역 1-나 수도권의 나지역 2번 수도권 외지역 등이 있고요. 그 표 외우시겠어요? 출제하는 사람은 외울까요?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뭐 수도권의 민간 택지가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보실 필요가 없죠. 예, 됐습니다. 뭐 외울 내용은 아니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그래서 주택 공급까지를 보셨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보신 공급 내용이 뭐였어요? 공급의 일반 흐름들은 보셨고, 예외 규정의 흐름들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공급 질서 교란 금지와 저당권 설정 제한, 지주택의 전매 제한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쪽 505쪽의 사장 공동주택 관리는 8년간 한 문제도 나온 적 없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한번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아니면 차라리 주무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되는 거죠. 8년 동안 안 나온 문제를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법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건 이 A4 용지로 편집해서 2000쪽이에요. 법과 시행령까지만, 시행규칙까지만 2000쪽이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가 서식, 이런 거 빼고 2000쪽입니다. 그것까지 공부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자, 주택법의 공급 내용을 보셨고, 관리는 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 7문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